경기도 수원시. 혈당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경선 씨.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걱정이 앞섭니다. 갑자기 막 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좀 과하게 먹으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서 좀 걱정이 돼서 매일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최근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선 씨의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답니다. 부정맥이로 와서 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했어요. 이게 당뇨 합병증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신경을 많이 써요. 당뇨를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뿐만 아니라 망막이나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는데요. 부정맥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받은 후 합병증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졌다는 경선 씨. 당뇨식을 실천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라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서 수시로 간식을 먹어요. 챙겨 먹어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 경선 씨는 과식을 피하고 잡곡밥에 채소 위주로 먹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먹을까? 식사가 끝나자 뭔가를 챙겨오는 경선 씨. 최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이 또 있다고요? 바나바예요. 혈당이 도움이 된다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열대성 식물인 바나바의 잎에는 콜로솔산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몸 관리를 챙겼으면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요즘엔 너무 후회가 돼요. 후회가 큰 만큼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경선 씨.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 줄었네.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살을 5, 6kg 정도 감량했거든요. 비만은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 특히 과도한 내장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식단 관리를 하면서 뱃살이 많이 빠졌다는 경선 씨.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라죠. 심장박동기를 2주 전에 했는데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자꾸 쓰러져서 그래서 천천히 걷고 있어요. 외출에 나섰다가 길에서 쓰러지길 수차례. 원인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는데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지나가는 사람 옆에서 발견하고 응급실로 119 불러줘서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간식 먹어야 되겠구나. 외출할 때 간식을 꼭 챙겨갖고 다녀요. 알람을 맞춰놓고 간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간식 시간에 꼭 먹고 있어요. 저혈당 쇼크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간식은 필수. 특히 무더운 여름엔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답니다. 아이고 정수 씨 운동 나오셨어? 아이고 예, 언니. 싫은구나. 네, 어서 오세요. 그래, 예. 아이고 요새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요즘에는 좀 막 잘 챙겨 먹고 과일도 챙겨 먹고 많아지. 자주. 가끔 이렇게 쓰러지고 그냥 그래 119도 실려가고 그러더니 요새는 얼굴이 진짜 좀만 네. 좋아졌다. 야 운동하자 같이. 예, 그래. 고마워요, 자, 언니. 예. 어머니 예, 누구예요? 옆에 사는 언니예요. 근데 잘 챙겨주고 뭐 있으면 잘 갖다 챙겨주고 아프니까 걱정돼도 자주 오고 자주 운동도 같이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경선 씨의 사정을 알기에 함께 있을 때면 안색부터 살피게 된다는데요. 무리해서 또 어지럽고 그러면 또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 아유, 지금 한 번 쓰러지는 걸 보고 나니까 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얼굴을 자꾸 살피게 돼요. 이제 아우도 조금 이제 건강하면 얼마든지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 80대, 90대까지 살아야지. 아유, 언니는 쌩쌩하게 그냥 아유 난 부러워 죽겠어요 언니만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맛있는 거 점심 먹으러 식당 가자. 가자. 네. 경선 씨가 당뇨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른 오늘의 저녁 메뉴. 각종 나물과 고단백질 반찬에 강황밥까지 곁들여진 한정식 한상인데요. 식단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경선 씨를 위한 건강 밥상이랍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언니. 맛있게 먹어요. 반복되는 폭염과 장마로 달아났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기분. 축축 처졌던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도는데요. 어때 좀 반찬이? 아유, 너무 입에 맞고 맛있어요. 아유, 이렇게 매일 먹으면 혈당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혈당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네.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자주 안 조금씩 돼. 자주 예. 먹어요.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은 경선 씨.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꾸 관리를 하니까 이제 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관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현대인의 숙제 당뇨병.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당뇨를 예방하고 다스리는 첫걸음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네, 건강 여기서 비법 살펴봤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 비법 우리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차 박사님. 자, 오늘 이 당뇨 관리에 고민이 많았던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영상 속에서 챙겨 드셨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요. 그렇죠. 바나바 이름이 좀 바나나 때문에 이제 친숙하긴 한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바나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시지만 당뇨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바나바는 주로 필리핀이나 인도, 태국,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는데요.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식물인데요. 자, 유난히 꽃이 이쁘다고 해서요. 지금도 꽃이 이쁘잖아요. 저렇게. 네. 자, 그래서 여왕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뭐 여왕의 꽃일만 하네요. 화사한데 네. 그게 바나바. 오래전부터 당뇨 관리에 쓰였던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태국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당뇨와 비만 치료에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효능을 인정받은 약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의보감과 같은 고대 약 처방서에 바나바로 당뇨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태국에서 다시 바나바 잎의 효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국의 경우에서도요, 매년 8,000명 정도가 이 당뇨로 사망할 만큼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2017년에는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이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용한 이 바나바의 효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태국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에서도 이 바나바를 이 혈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이제 사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여러 나라에서 당뇨 치료제로 써왔다는 이 바나바. 실제로 당뇨병 관리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나바는 일명 천연 인슐린 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코르솔산 때문입니다. 이 코르솔산은요, 화학 구조를 봤을 때 인슐린의 분자 구조와 매우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요.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요.
코르솔산은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빠르게 세포로 흡수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당을 빨리 소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혈당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르솔산 성분이 혈당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이 코르솔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저 혈당이요, 140에서 250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요. 코르솔산으로 표준화된 바나바잎 추출물을 하루에 48mg씩 투여한 다음에 15일 경과 후 살펴본 결과 평균적인 혈당 수치가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당뇨를 앓고 있는 24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 바나바잎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치가 평균 10%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고혈당도 문제인데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바나바가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혈당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인슐린이 작동하면서 혈당을 밑도 없이 계속 떨어뜨리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저혈당 쇼크라고 합니다. 이런 저혈당 쇼크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식은땀이 나고요. 허기가 나타나면서요. 심하면 실신 그리고 사망까지도 유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저혈당 원인을 찾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나바 속에 다량 함유된 코르솔산은요. 혈당치를 표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뇨라는 게요. 당뇨병 자체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 예방,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 합병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이 혈압 관리가 함께 필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혈압까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혈압 조절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이 심혈관 합병증이 30%가량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혈압 치료를 받으면서 당뇨를 똑같이 관리를 해도 혈압 치료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합병증 발병률의 기간을 늦출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병 하나 관리를 잘못하면 그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요. 그러니까 병이 병을 부른다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한 군데 아프면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아파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살짝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혈압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바나바가 뭐 혈당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혈압과 관련된 성분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코르솔산은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험지를 10주간 코르솔산을 투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32% 감량됐다는 줄어들었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4주 동안 고혈압인 쥐에게 0.072%의 코르솔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 무혈정 지방산,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바나바 잎 추출물이 그 코르솔산이 들어간 식단을 8주간 먹였더니 코르솔산 식단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나바의 네. 주 성분인 아까 코르솔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콜레스테롤인 만큼 서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솔산 외에도 바나바의 주요 성분 중에 파이토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이토스테롤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이토스테론은요, 인슐린의 재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이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서 또 인슐린의 또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인슐린 조력자 역할도 하게 됨으로써 고혈당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 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건 당뇨병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리할 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그다음에 고중성지방, 그다음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요 5가지 중에 3개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서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고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평소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나바는 체지방 감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코르솔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당을 빨리 소비를 해주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잉여 포도당들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면 비만을 유발을 하고 체중을 늘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이 코르솔산 성분이 세포의 흡수를 높이면서 이 당을 빠르게 소비시킴으로써 체중 감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당뇨셔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체중 조절, 이 관리는 그냥 필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당뇨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인 성인은요,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8배가량 높다라는 발표가 있을 만큼 비만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과도 연관성이 높아서 대사질환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나바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코르솔산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수고요. 코르솔산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0.45에서 1.3mg이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 인슐린의 활성을 높여주고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크롬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